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소식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참고로 오늘 저녁에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익을 실현한 모습인데요. 3분기 GDP 잠정치는 앞서 속보치와 일치했고 10월 PC도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등 경제 지표는 미국은 강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려 동결 가능성은 30%, 그 다음에 인하 가능성은 70%요 정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한편 델과 HP는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과 HP가 급락을 피하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AI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은 계속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이 S&P 500 최근 1년 차트인데 우리나라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었네요. 대단한 차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내년에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 수석 전략가는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7,000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이는 월가 최고 전망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BOFA의 수석 전략가도 내년 S&P 500이 6,666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낙관적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세금 감면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투자 가속 등이 끌어올리는 배경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 주봉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분명 한 7 월까지는 괜찮았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기릿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바닥이다. 산타랠리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산타랠리가 올지 말지 한번 다른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5년간 12월 코스피 추이를 보면은 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9년에는 5.3%, 20년에는 10.8%, 21년에는 4%, 23년에는 4%로 꽤나 상승폭도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타랠리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진짜 다르다, 올해는 아닐 것, 이러한 전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경제가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OECD가 집계하는 한국 경기 선행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거기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아쉬운 상황, 오히려 깎이면 깎였지 증가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 이번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도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생각에 하나의 근거를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뭔가가 힘든 걸까요? 깜짝 인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3%로 하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봤더니 지난번에는 올해 2.4, 내년에는 2.1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깎였습니다. 올해 2.2, 내년 1.9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원래는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금리 인하를 바로 연속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사록을 보면은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간은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년 2월쯤 돼서 그때 이제 미국 하는 거 보고 금리 인하할 거다, 요렇게 말을 한 게 불과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깜짝 인하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안 좋은 거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산타 랠리도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도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저 기릿은 좋게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은 찍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아니 기릿 그러면은 그 좋은 코인 하지 왜 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기릿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바로 24시간 동안 거래가 된다는 것. 저는 약간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야 그거 하루에 막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저녁에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차마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증권 거래소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코인과 다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불만이 나온다고 하며 또한 실적 발표가 특히 나올 때면은 본장보다 이제 시간의 거래가 더 활발한 그러한 현상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냥 24시간 거래해라. 뭐 요런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는 미국 시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국장만큼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새벽에 막 공시 내고 악재 내고 호재 내고 그리고 우리 자고 나면은 있고 상황 다 끝나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신기한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 1차 관문을 넘었다고 합니다. 비흡연 세대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2009년생 그러니까 현재 15세겠죠. 이 아이들부터는 영국에서는 영원히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는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통과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은 진짜 담배 피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통과가 되고 있다고 하고 하원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친 후 상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반대를 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폐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영국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찬반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연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다음 달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일 신청분부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벌이 그러니까 둘 다 일을 해야 되고 각각의 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명이 1억 5천 벌고 한 명이 5천 벌면 안 된다는 소리고 다만 그럼에도 뭐 해당자가 늘어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소득 요건이 높아지긴 했지만 자산 요건은 4.6억 원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3억 원을 초과하면 금리는 3.6에서 4.3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사 갈래요? 자, 에코프로비엠 또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시가총액이 14조나 되는 대여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해도 이제 14억이라고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권 전후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친구들은 누가 있나 봤더니 뭐 LG전자, 크래프톤, 하나에로스페이스, 포스코퓨챔,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다 보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당선되자 현 SEC 위원장이 1월에 사퇴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원래 임기는 26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냥 더러워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위원장은 누가 될까라는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친가상화폐 성향을 지닌 폴 애킨스 SEC 위원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비트코인이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97,00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10만 달러 찍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CBDC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한국은행이 내년 CBDC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결제 시연을 했습니다. 은행 어플에서 QR 인증을 하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간편 결제 속도랑 같아서 3초면 결제가 끝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NFC 결제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방식은 사용처 협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후 CBDC가 도입되면 바우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종이상품권 등을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예금 토큰이 은행과 바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으로 장 초반에 CBDC 관련주가 급등하긴 했으나 이내다 미끄러지면서 뉴스의 파라라가 나타났네요. 최근 들어 주식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가 그랬죠. 뉴스의 파라라 흐름이 매우 강하니까
혹시나 이벤트 일정을 한다면은 꼭꼭꼭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T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돌아오는 소식이죠. 오늘 국힘에서 STO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은 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찬반의 시간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현실의 문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아마 내년 초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일단 오늘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도 웨어러블 로봇, 삼성이 보핏으로 노리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현대차 그룹도 빠르게 뛰어든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를 열고 제품을 공개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이 뭔가 바로 엑스블 숄더라는 기기인데 어깨에 장착해서 사용하면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손으로 10kg를 든다면 7kg 정도의 무게만 느낄 수 있고 3kg는 로봇이 대신 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야, 삼성이 만드는 보핏은 하체인데 이거는 상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합치면 사실상 로보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혹시나 몸이 좀 약해도 아니면 몸이 좀 아파도 로봇의 힘으로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더 이제 강한 그러한 육체를 가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신기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좀 신경 쓰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모든 게 다 그랬듯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원두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곧 우리가 먹는 커피값도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커피 원두 값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상황이다 보니까 명분은 확실하겠죠. 이미 세계 최대 커피 생산업체인 네슬레는 향후 올릴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벅스도 이미 300원 올린 바 있으며 동서식품도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이미 반등하고 있다고요. 자,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섹터와 주식이 특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 마지막으로 게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 저기리시 이제 위 주식들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욕을 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실망감을 줬던 기업들이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엔터와 게임이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엔터는 엄청나게 올라서 사실 사기가 무서운 차트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게임주도 많이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 신작 기대가 매번 봤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엠마켓 수수료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기대작은 뭐가 있는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넷마블의 7개의 대제,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그리고 크래프톤의 인조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펄어비스의 차트를 보면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를 봐도 최근으로 좀 오르고 있죠. 아직 카게임 같은 경우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우나 NC소프트는 추세가 바뀐 게 이제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지 오랜 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임주도 엔터주와 마찬가지 차트가 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물고기를 이용해 만든 물고기 우유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젖소수가 많이 급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로 만든다고 하는데 만드는 방식은 심플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뼈를 제거하고 살만 분리한 다음에 건조하고 분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흰색 가루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우유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백질 음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우유라고 판매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일각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이라는 걱정 플러스 화학 처리를 해도 남아있는 특유의 비린내가 불호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맛만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이후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V자 반등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저점 대비 15%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 오늘 무슨 호재가 있나 봤더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의 임상 3상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약은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12조 원 정도가 되며 2030년쯤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노리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한 기대감에 오늘 셀트리온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